자, 국민의힘 4강이 오늘 결정이 됐는데요. 누가 유리한 상황인지 각 캠프 분위기까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순위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알 것 같은데요. 1위가 누구일지가 제일 관심이에요. 네, 일단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순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명확하게 누가 1위다 이렇게 공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선거가 진행 중일 때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이 예비 경선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순위와 지지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당원 투표 결과는 공개할 수가 있긴 한데요. 이것 역시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당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제 발표된 조사를 보면 보수 후보 적합도는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순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응답만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순으로 순서가 좀 바뀝니다. 당 관계자는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가 4%포인트 안팎이라고 말했는데요. 두 후보는 각각 자신이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난달 1차 컷오프 때와 비교하면 그럼 이 두 후보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좀 지난 한 달간 사실 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선 기간 불거진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많더라고요. 대충 꼽아도 대장동 특혜, 또 고발 사주, 손바닥에 왕자 썼던 거, 그리고 위장 당원 발언, 조국 수홍 등인데요. 주로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고 조국 수홍은 홍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비판하다가 얻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컷오프 결과를 보면 1, 2위 주자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지지율 추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홍준표 캠프는 1차 컷오프 때보다 당원 득표율이 올랐다면서 고무되어 있습니다. 자, 이 4위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었는데 순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희룡 후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사실 막판까지도 누가 4강에 들 건가 다양한 예측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한 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토론회 과정에서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했고 황교안 전 대표는 4.15 부정선거만 줄곧 내세우다가 일반 민심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제 최종 후보 선출까지 한 달이 좀 안 되게 남은 것 같던데 선거인단 비율도 좀 달라지잖아요. 자, 이제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 앞으로 누가 유리해지는 겁니까? 네, 일단 당원 비중이 1차 컷오프 때는 20%였고 이번 2차에서는 30%, 본경선 때는 50%까지 올라가는데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윤 전 총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지난달 말까지 모두 4달간에 신규 당원이 26만 명이나 늘었는데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30 세대와 수도권 당원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건데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당원 투표와 같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는 문구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항목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눠질 수 있는데 누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와 민주당의 홍길동 후보와 대결한다면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 문구는 조만간 당 선관위가 정할 예정입니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은 이 순회 경선 방식이라서 후보들이 중도 사퇴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다음 달에 한 번에 그게 탁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네. 중도 사퇴는 좀 변수가 안 되겠네요. 일단 국민의힘 경선 룰을 좀 살펴보면 전국을 돌면서 앞으로 10번의 토론회를 하고 다음 달 5일에 한 방에 최종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라 경선 도중에는 중간 표심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경선을 하는 동안 2명이나 중도 사퇴를 한 민주당과 달리 4명이 모두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후보들 간의 단일화 변수도 일단 남아는 있습니다. 28일간의 국민의힘 본선 경선판은 매일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